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 비박계뿐 아니라 친박계에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야권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한 공조를 굳건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를 통해 전달한 박 대통령의 각오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정 혼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176곳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란 소식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실기업을 정리했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들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경영자구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퇴출 대상 기업은 105곳으로 조사됐는데 채권은행의 추가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테러리스트 콘텐츠의 확산을 막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식별하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유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돼 왔다고 하는데요. DB 구축은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의 공조는 테러리스트 콘텐츠 확산을 막는 데 소극적이라는 그간의 비판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내년도 유엔의 인도적 사업에 필요한 기금이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내년 구호 기금을 2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조 원을 산정하고 회원국을 상대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목표액은 유엔이 인도주의 기금 목표액을 정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고 액수입니다. 기금의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이 늘고 그 기간도 길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전쟁으로 피란 중인 세계 인구는 195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 0.8%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들은 인도적 지원에 나섰던 국가들이 내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외부 지원 삭감에 대한 우려가 단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